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정수는 거울 앞에서 한복 저고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훈이의 상견례 날이었죠.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살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지훈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정순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줍니다. 29의 청년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엄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다연이는 정말 예쁘고 착하더라.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다연과 2년간 사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죠. 정수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힘들어했던 지훈이었는데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정순과 지훈이가 예약석에 도착하자 이미 다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연의 어머니 미숙은 5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으로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섭은 건장한 체격에 인상이 온화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정순 씨.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미숙이 먼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태섭 역시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지훈이가 다연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궁금했거든요. 정순도 환한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정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훈이가 8살 때 이혼하고 나서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지훈이가 아빠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런 지훈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미숙과 태섭은 다연의 어린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냈고 정순도 지훈이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나누었죠. 지훈이가 어렸을 때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한 번은 동네 개구리를 다 잡아서 화분에 넣어놨는데 정순의 이야기에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엄마 그 얘기는 좀 하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혼자서도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식사가 진행되면서 양 가족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숙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요. 아드님과 다연이 정말 잘 어울려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순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혼 후 홀로 지훈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지훈이가 아빠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 할 때마다 자신을 탓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훈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 모든 걱정과 후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섭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께서 혼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정순은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뭐료, 지훈이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다연이도 정말 좋은 아이로 키우셨네요. 상견례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 가족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특히 지훈이와 다연은 부모님들이 서로를 좋게 생각하는 모습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정수는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연아. 우리 지훈이 마음을 열어줘서.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과 지훈이는 나란히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연이 부모님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 지훈이가 정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혼 후 지훈이를 혼자 키우면서 늘 부족한 엄마는 아니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연이 부모님도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 특히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시고 아버지도 든든해 보이셨어. 정순이 말하자 지훈이의 눈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이별 이후 완전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지훈이에게 다연의 가족은 마치 꿈에 그리던 모습 같았을 거예요. 집에 도착한 후 정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숙과 태섭은 정말 인상이 좋았고 다연 역시 지훈이에게 딱 맞는 상대방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훈이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엄마, 차 맛있어. 지훈이가 거실로 나와 정순이 내려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봐도 다연이는 참 착하고 예쁜 아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연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느낌이야. 지훈이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지훈이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지훈이가 이제는 가족 같다고 표현할 만큼 다연이에게 마음을 열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 다연이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엄마도 정말 기뻐.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지훈이를 키우면서 늘 부족한 것은 없을까,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만큼은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지훈이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드디어 지훈이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기회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수는 다연의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숙은 정말 상냥하고 따뜻한 분이었고 태섭도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다연이 지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차려줘서 고마워. 지훈이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회사에서 다연이한테 어젯밤 이야기 전해줘야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좋아하신다고. 지훈이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이혼 후 지금까지 지훈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가 회사로 떠나고 정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다연이 가족과도 더 친해져야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오전 정수는 평소 단골로 다니던 한식 뷔페에서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사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어서 가끔씩 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곤 했거든요. 오늘은 특히 기분이 좋아서 일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뷔페 사장이 정순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 지훈이 상견례 했거든요.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반찬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으며 일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홀을 내다보곤 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던 미숙, 태섭, 그리고 다연이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러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혹시 불편해할까봐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그래서 주방 구석에서 살짝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고 했는데 맞네. 태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가격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 다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정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미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야? 정순네 집이 그렇게 부자라는 게?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응, 내가 알아본 정보가 확실해. 정순네 집 땅도 많고 현금도 엄청 숨겨놨대. 특히 지훈이 아버지가 이혼할 때 위자료로 많이 줬다더라.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하는 대화였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연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확실히 결혼해서 다 쓸어버려야 하는 거네. 지훈 오빠 참 순진해서 다행이야. 맞아, 애가 워낙 단순하고 착해서 속이기 쉬울 것 같더라. 미숙의 말에 세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순에게는 마치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정순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렇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섭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순 혼자 키워서 지훈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거야. 우리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갈 거야. 엄마도 단순해 보였어. 어제 우리 말에 금방 넘어가더라고. 다연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상견례의 기억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결혼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야. 그 다음에는 천천히 재산을 빼내면 되고. 아무튼 지훈이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조심해야 해.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뒤편 골목에서 한동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훈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동안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들이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이런 일로 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정수는 눈물을 꾹 참으며 결심했습니다. 안 돼. 지훈이가 알면 안 돼. 엄마인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해. 뷔페 뒤편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멈춰섰어요.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맴돌기만 할 뿐 누르지 못했습니다. 안 돼, 지훈이한테는 말할 수 없어. 정순의 머릿속에는 지훈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겨우 마음을 열고 행복해하던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해결해야 해. 지훈이는 모르게. 정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훈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안일을 하거나 저녁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어제 상견례에서 보여준 미숙과 태섭, 다연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진심 어려 보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산된 연기였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정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컵을 들고 있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 엄마가 다 해결해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집에 있어?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정순에게는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팠어요. 응, 부엌에 있어. 정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지훈이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 업무가 일찍 끝나서. 그런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늘 일이 좀 힘들었을 뿐이야. 정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지훈이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정수는 서둘러 냉장고를 열어 저녁 재료를 꺼냈습니다. 무언가 하고 있어야 지훈이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지훈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정순에게는 더욱 마음 아프게 들렸어요. 어떻게 말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양파를 썰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훈이가 부엌으로 와서 정순을 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정순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다현이한테 어제 상견례 이야기했어. 부모님들이 서로 좋아하신다고. 지훈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래? 다현이가 뭐래? 정말 기뻐했어. 부모님들도 만족하셨대. 지훈이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수는 억지로 답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다 막을게.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정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지훈이가 다친다. 정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어요. 미숙과 태섭, 다연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 연락처를 메모해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훈이가 회사에 간 후 정수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에서 김 탐정을 만났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50대 중반의 김 탐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제 뷔페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정순의 말을 듣던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조사가 가능한가요? 정순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김 탐정이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과거 기록부터 현재 상황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께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나온 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지훈이가 상처받는 것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정수는 미숙, 태섭, 다연의 인적사항을 김 탐정에게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었어요. 사흘 후 김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사기단이에요. 김 탐정이 서류를 정순 앞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미숙과 태섭은 실제 부부가 아니고 다연도 그들의 친딸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가정을 속였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다연이도? 네, 다연도 공범입니다. 젊은 여성이 누구에게나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분명한 공범이에요. 김 탐정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해요. 먼저 타겟을 정하고 철저히 조사한 후 접근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나 홀어머니를 주로 노리죠.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다연을 믿고 있는지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확실한 증거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번 주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다연이랑 이번 주말에 웨딩홀 보러 가기로 했어. 지훈이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벌써?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다연이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 우리 나이도 있고. 지훈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알아, 엄마. 하지만 다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어제 보셨잖아.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정순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정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사진들과 각종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전문적인 사기단입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총 8건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미숙과 태섭의 실제 이름은 따로 있었고 다연 역시 가명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김 탐정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숙, 태섭, 다연이 어떤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남성은 분명 다른 피해자인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은 작년에 부산에서 찍힌 겁니다. 이때도 같은 수법을 썼죠. 결혼을 핑계로 접근해서 집과 현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직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접근 단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워요.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미리 막을 수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그들을 만나서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거죠. 정순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 방법이라면 지훈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나세요.
물론 저는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김 탐정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김 탐정과 함께 시내 한복판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 탐정이 준비해준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나가겠어요. 김 탐정이 작은 무전기를 정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정수는 무전기를 가방에 넣고 카페 안쪽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미숙, 태섭, 다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미숙은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하지 않아서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순 씨,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미숙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섭과 다연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앉았어요.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 더 이상 내 아들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미숙과 태섭, 다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수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사기, 대구에서의 사기, 광주에서의 사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연은 손을 떨며 커피잔을 잡고 있었고 태섭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았어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아들이 알게 되는 순간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인하려 했지만 정순이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특히 과거 피해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언제?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그때 태섭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뭐 어쨌다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김 탐정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일주일 안에 자연스럽게 헤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걸 명심하세요. 카페에서의 경고가 있은 지 사흘 후 정수는 지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둡고 침울해 보였거든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지훈이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다연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경고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못하겠다고 해. 그리고 오늘은 아예. 지훈이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했어. 정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지훈이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이유라도 말했어?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지훈아. 엄마, 나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다연이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되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엄마, 다연이한테서 연락 왔어.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자신의 경고를 받고 물러났을 텐데 다시 연락을 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미안했다고, 그동안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그랬다고 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정순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다른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씨,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바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포기했지만 대신 다른 방법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지훈 씨에게 직접 접근해서 큰 돈을 요구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만나는 곳을 미행했는데 어떤 카페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 걸 봤어요. 김 탐정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미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순 때문에 결혼은 끝난 거야. 하지만 아들 지훈만 꼬시면 현금은 충분히 뺏을 수 있어. 태섭도 그냥 현금만 챙기고 조용히 빠지자고 했어요. 정수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다연이는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게 흘러가네. 용돈이나 좀 타먹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에요. 김 탐정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이는 다연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해진 지훈이의 모습에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김 탐정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씨,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연이 지훈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가족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4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정수는 예상했던 대로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의 결혼 자금을 모아뒀었다고 하며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가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언제 돈을 주기로 했어요? 내일 저녁이라고 합니다. 잘 됐어요. 사업 실패로 계좌가 묶여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지훈이가 완전히 속아서 엄마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지훈이의 방 앞을 지나가며 안에서 들려오는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연아, 걱정하지 마. 내일 꼭 도와줄게. 응, 엄마는 모르게 할 거야.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지훈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정수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훈이가 받을 충격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수는 김 탐정과 함께 지훈이가 다연과 만나기로 한 조용한 공원 근처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드디어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경찰들도 모두 배치됐습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바로 체포할 예정이에요. 김 탐정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녁 7시 지훈이가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미숙, 태섭, 다연도 나타났어요. 세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이렇게 도와줘서. 다연이 지훈이의 팔을 잡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순수한 표정으로 다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연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지훈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자 미숙과 태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미숙이 가짜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연아, 이걸로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지훈이가 봉투를 다연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갑자기 주변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숙, 태섭, 다연은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정순이 나타났어요. 엄마? 왜 여기에?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설명해 줄게. 정수는 지훈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미숙, 태섭, 다연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선언에 지훈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연이가 사기꾼이라고요? 정수는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사기단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 김 탐정이 증거 서류를 지훈이에게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당신과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결혼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다연이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지훈 오빠,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였어. 다연이 수갑을 찬 채로 절규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조용히 해.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경찰관이 다연을 제지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독설을 뱉었습니다. 정순, 당신이 다 망쳐놨어. 우리가 조용히 갔으면 됐을 것을. 조용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순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차가 세 사람을 태우고 떠나간 후 공원에는 정순과 지훈이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완전히 속았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거야. 정수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그 사람들이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걸 들었어.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지. 정수는 지훈이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뷔페에서 들은 이야기부터 김 탐정과의 조사, 그리고 오늘까지의 모든 일을 말이에요. 엄마가 혼자 이런 일을 다 하셨어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지훈이가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어. 처음 며칠간 지훈이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집에서도 말없이 지내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훈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정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해서. 뭘 미안해하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엄마가 훨씬 더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시느라.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든든한 아들이 되겠어요. 더 이상 속지도 않고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지훈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죠. 지훈이는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은 예전보다 훨씬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는 정말 든든하다. 앞으로는 누구든 엄마나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하면 제가 먼저 나설 거예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지훈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지훈이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수진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도 처음부터 수진이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지훈이 역시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태어난 귀여운 손녀 서연이와 함께하는 나날들은 정순에게 인생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약속대로 든든한 아들이 되어 정순을 보살피며 수진이도 친딸처럼 정순을 섬겼죠. 세 세대가 함께 만드는 저녁 식탁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고 정순은 매일 밤 이 모든 평범한 행복에 감사하며 잠들었습니다. 정순은 아들과 함께 서 있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구나. 지훈이가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든든한 아들이 되었어요. 내 가족, 내가 반드시 지킨다. 심장이 쿵. 이번엔 통쾌한 정의의 울림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고 지훈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